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백서입니다. 최근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러모로 영상 작업을 여러 차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앰버서더로서 좀 다양한 컨텐츠를 영어로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구상 중이고 좀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시간이 남는 대로는 하나라도 더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걸 다 제외하고 바이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바이프로스트 자체에서 유동성을 위해서, 그리고 브릿지 시스템을 위해서 낸 이제 체인이 하나 있죠. 바이프로스트 스왑이었던 비프 스왑이 있습니다. 이 비프 스왑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바이프로스트 메인넷과 이더리움 메인넷 그 외의 체인들을 오고 가게끔 이제 자산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멀티체인 덱스를 구성을 하는데 큰 뼈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티체인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를 할 때 유동성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자 할 때 누군가 달러를 뽑아내고 누군가 달러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달러를 구할 수가 없고 그 달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비프 스왑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멀티체인 덱스, 더 나아가서 유동성 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나하나씩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프 스왑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 리퀴디티 풀이 모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모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샘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이파이와 무슨 연관이 있냐면, 최근에 이제 바이퍼스트는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거래량도 높아지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요. 상품들도 나오게 되면서 여러 뎁들이 막 올려지고, 같은 핏줄인데 바이파이가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비프 스왑이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리워드가 대부분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아마 그렇게 예상을 했었을 텐데, 바이파이로 수수료가 나가고 이런 점에서 이제 바이파이가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도 이제 바이파이의 희소식이 들리기를 바랬던 그런 바램에서 그런 생각들이 뿜어져 나온 거죠. 보시다시피 바이파이는 가격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형편없죠. 비단 이제 자기 형인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곳에 한국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거래량도 제법 나옵니다. 나올 땐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얼마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단타로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이파이는 해외 소규모 거래소에 갇혀 있고 관심 바뀌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조차 없죠. 그러니까 거의 저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타 디파이들과 마찬가지로 딱히 이렇게 막 뭐 차트가 이쁘다거나 희망이 보이다거나 뭐 이런 언급도 없고 그래 보이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던 것은 요번에 비프 스왑이 나오게 되면서 이 비프 스왑에 대한 리워드를 비프 스왑 자체 토큰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나쁜 건 아니에요. 바이프로스트가 잘 되는 건 좋은데 바이파이를 홀딩하는 입장에서는 바이파이에 대한 사용처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디파이 관련된 수수료와 리워드 소각 개념들은 바이파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사용처를 마련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점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이전에 이제 관리자분들이 언급했던 거와 같이 이 리퀴디티 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앞서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퀴디티 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코어입니다. 바이프로스트 메인넷이 잘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발리데이터,
메커니즘이 잘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발리데이터의 구성이 중요하고 그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체계가 중요해요. 반대로 이제 덱스 같은 경우에는 풀이 중요합니다. 유동성을 어떻게 갖추는가, 그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주는가, 그리고 유동성을 얼마나 유연하게 흐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을 예를 들면 국제적인 은행들이 중앙은행, 시중은행까지 이렇게 골고루 혈액순환이 잘 골고루 퍼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바이파이로 주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이파이에 대한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비프 스왑 자체 토큰을 발행해서 명확하게 리워드를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서 비프 스왑을 통해서 이게 바이프로스트랑 어떻게 상응하는 가치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비프 스왑에 대한 토큰 발행량을 현저히 이게 낮게 발행을 해서 명확하게 그 토큰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비프 스왑만의 자체 토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태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파이가 들어가면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여기에 대한 토큰 소각이 많은 사람들이 바이파이를 구매하게끔 만드는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혀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비프 스왑의 트레이닝 볼륨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리퀴디티도 이 정도면은 모자라지 않게 모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의 큰 그림,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대통합 그런 덱스 이론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이제 이 정도면은 저희가 브릿지를 사용을 하고 스와핑을 하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양이긴 합니다. 시작은 뭐 이 정도로 비프 스왑을 보시면은 앞으로 덱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바이파이가 이용되고 요런 거를 이제 예상을 하시면은 좋은 이제 플랜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이제 이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더리움 바이프로스트 페어 해서 이 두 사람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코인을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예치를 해줘야겠죠. 예치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는다? 크로스체인 스왑, 이제 비프 스왑 토큰으로 받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상이 주어지고 이게 얼마의 가격을 형성하게끔 토크노믹스를 짜는 것은 그 이제 재단이 해야 될 일인데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바이파이를 쓰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만들어낸 이 도식이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는 이제 이해하라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이 정도는 구상을 해 놓자는 거예요. 어차피 아직 명확한 그림이 안 나왔고 얘기해봐야 곧 나올 거니까 제가 작년처럼 이제 막 그렇게 흐릿한 증거들을 갖고 조합할 필요가 없이 이제 앞으로 곧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나온다라는 걸 다 여러분들 인지하기 때문에 더 긴 말할 거 없이 바이포트 월렛에서도 바이파이가 쓰일 것 같고요. 체인 러너에서도 바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수료 시스템들이 붙어 날 겁니다. 바이파이를 곡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바이파이 X에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탈중앙적으로 바이파이 X에서 마진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이자 농사도 할 수 있고요. 한 번의 클릭으로. 그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바이파이로 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바이파이가 쓰이는 사용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지갑에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를 쓰게 될 때 바이파이랑 무언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용처가 생길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체인러너 M 같은 경우에도 바이포트랑 같이 합쳐져서 다양한 명령어들을 체인러너에서 다 컴퓨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AI까지는 아니더라도 AI와 비슷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인 러너가 다 잡아줘서 최적의 상태를 뽑아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을 했으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마일리지를 쓴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바이파이가 전 하게 될 거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바이포드는 곧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까보면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실망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필요해요. 저희가 이거를 바이낸스가 대신 해주거나 업비트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러한 토큰과 코인들이 이 생태계에 돌 수 있도록 LP 유저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이제 LP들이 여기 크로스체인 수합에 모이는 거고,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하는 게 이제 바이프로스트고, 그 덱스의 바이포트, 체인러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쓰는 겁니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바이파이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을 하려면 여기에 맞는 수수료들을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바이파이가 쓰인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를 할 때 바이파이가 아마 세금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일종의 기름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동시킬 때 기름을 쓰듯이 바이파이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제 앞으로 바이포트 월렛이 나올 때 저희가 이제 크로스체인 수합이나 일드 파밍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바이파이가 여러모로 좀 간섭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저는 바이포트 월렛에서 보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현실화되려면 저희가 이제 곡괭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바이파이의 모습에서는 아직은 실현을 할 수 없고, 일단은 네트워크를 마이그레이션 해서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에 옮긴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용처들이 뭐 하나씩 나오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파이 X에서만 해도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로 옮기게 되면은 이야기가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수수료가 굉장히 싸지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디파이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라클이 자체적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바이파이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월렛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의만 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뿐만 하겠습니까? 뭐 다른 코인들도 마진 거래를 탈중앙으로 할 수 있겠죠. 막말로 DYDX처럼 탈중앙 거래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때 생기는 사용처들 매우 많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게이트.io, 쿠코인, 바이낸스 코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수료로 쓰이잖아요. 아니면은 소량의 코인들을 BNB 토큰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XRP가 0.0003개 남았는데 뭐 너무 적은 건 안 되지만 하여튼 합치면은 이 코인들을 다 합치면은 이 찌꺼기를 합치면 한 1,000원 정도 남아요. 근데 이거를 거래를 할 수가 없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 BNB 토큰으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런 것들을 바이파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이파이는 생각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사용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바이프로스트는 그 외에도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소확처와 사용처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불안해 하시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불안하고요,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왜냐면 바이프로스트가 잘 되고 있는 건 좋은데 바이파이는 그에 비해서 소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되게 심심하잖아요. 궁금하고 도대체 뭐 하는지.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고, 그런 기분 저도 이해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 1분기에 바이포트 원래 모바일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아마 바이파이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또 판가름되는 흔적들을 이제 많이 이제 내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출시를 하게 되면 저도 바로 이제 영상을 만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프로젝트를 누구보다도 더 굳게 믿고 있고
작년보다 사실 영상을 만들 때도 되게 수월해요. 이야기할 거리도 많은 것도 가시적으로 분명하고, 그때는 애매하게 이제 로드맵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조합을 해갖고 막 이것저것 제 생각을 많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고 뭐 좀 그랬는데, 지금은 가시적인 부분들을 조합을 하다 보니까 다 현실성 있는 이야기들이라 좀 텐션도 많이 올라가고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홀팅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